707 특임대 중사 소연의 특별한 여름 휴가. 2024년 8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강원도 동해안 어느 해수욕장.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해수욕장에 활기 넘치던 시간은 저물고 있었지만 인근의 작은 해산물 식당들은 여름밤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 진짜 좋다. 이렇게 편하게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소연 29이 시원한 맥주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다. 긴 생머리에 시원한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영락 없는 평범한 20대 여성이었다. 옆에 앉은 두 명의 친구들도 연신 이 마시지. 그를 외치며 오랜만에 만끽하는 휴가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 소연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삶이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소연,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대 소속 중사. 입대한 지 어느덧 10년 소연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완수하는 707 특임대에서 최정예 요원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번 여름 휴가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지옥 같은 훈련과 실전, 임무를 잠시 잊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소연은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을 굽고 해산물을 맛보며 평범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거칠게 젖혀지며 시끌벅적하던 식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험상궂은 인상의 건장한 남성 3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목과 팔에 검은 용과 호랑이 문신이 가득한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지독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야, 이모. 여기 소주 한 짝이랑 곰장어 특대로. 선두에 선 남자 김상구 30대 중반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동해파의 행동대원이었다. 상구의 옆에는 최영진과 박동호가 서 있었는데 셋 모두 잔뜩 술에 취한 채였다. 몇몇 손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떴다. 그때 상구의 눈이 소연의 테이블에 머물렀다. 소연의 테이블에는 3명의 친구가 함께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소연만 들어왔다. 야, 저기 좀 봐라. 혼자 온 것도 아닌데 제일 예쁜 여자가 있네. 상구는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친구들에게 소곤거렸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발견한 늑대처럼 번들거렸다. 이봐요, 아가씨. 우리랑 같이 한잔 할래요? 혼자 온 거 아니지만 친구들보다 더 재밌는 오빠들이랑 같이 놀자고. 상구는 비틀거리며 소연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친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소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정문 위치, 비상구, 주변의 다른 손님들, 그리고 3명의 적대적인 대상들. 죄송하지만 저희는 저희끼리 조용히 식사하고 싶습니다. 본인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구는 그 경고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그 순간 소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손 치우세요. 지금 당장. 소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상구는 껄껄 웃으며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봐, 우리가 누군지 알아? 동해파 김상구라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소연의 표정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처럼 변했다.
10년간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특임대 중사의 살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경고는 끝났어. 상구는 소연의 볼을 툭툭 치며 비웃었다. 아가씨, 예쁜 얼굴로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마. 우리랑 놀면 재밌을 텐데. 그의 더럽고 거친 손가락이 소연의 볼에 닿는 순간 소연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으악! 상구의 비명이 식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소연의 손에 잡힌 상구의 손목이 관절이 정반대 방향으로 꺾일 만큼 강하게 꺾여 있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정도였다. 이것은 707 특임대의 CQC 관절 파괴 기법. 소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일시엠만 더 비틀면 당신 손목은 평생 못 쓰게 될 거예요. 상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의 동료인 영진과 동호가 동시에 소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소연의 몸은 이미 영화 속 액션 영웅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영진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한 소연은 그의 팔을 붙잡고 뒤로 비틀며 아래로 꺾었다. 으악! 영진의 어깨와 팔꿈치가 동시에 탈골되며 얼굴부터 바닥에 처박혔다. 동호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소연의 오른쪽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동호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바닥에 쓰러졌다. 단 10초 만에 조폭 3명이 모두 제압되었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은 충격에 빠져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러나 소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마치 이런 일은 일상인 것처럼. 이 기집애가 우리가 누군지 알고. 상구가 손목을 붙잡고 겨우 일어나 소리쳤다. 동해파야. 보스인 강호철 선배 모르는 사람 없다고. 그때 소연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차갑고 위험한 미소였다. 동해파요? 보스가 강호철인 그 동해파 말씀이신가요? 소연의 질문에 상구는 당황했다. 너 우리 보스 알아? 너 대체 뭐야? 경찰이야? 소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3년 전 5월 27일 오후 3시 20분. 삼척항 밀수 사건으로 검찰청에서 10시간 동안 조사받으셨죠. 강호철 씨. 상구와 동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최영진 씨. 2년 전 속초 클럽에서 대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받으셨잖아요. 그때 피해자 중 1명은 뇌진탕으로 2주간 입원했었죠. 소연이 충격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게 나열하자 3사람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다. 야, 김상구.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반의 깔끔한 정장 차린 남자, 바로 동해파의 보스 강호철이었다. 형님. 3사람은 안도감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나 강호철은 소연을 보자마자 깊게, 정말 깊게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했다. 박 중사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애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거대한 조직의 보스가 젊은 여성에게 깍듯이 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호철 씨, 오랜만이네요. 소연이 마치 오랜 지인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다. 강호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부하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대 특전사다. 그것도 10년 베테랑 중사라고. 이분이 3년 전 우리 조직 밀수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야.
강호철의 설명에 세 사람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분이 2년 전 우리가 일으켰던 클럽 폭행 사건 때 피해자들을 구해주신 분이기도 해. 그때 우리 조직원 6명을 단 30초 만에 모두 제압했다는 그 전설적인 분이라고. 세 사람은 동시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정말 몰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소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다만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상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특히 여성들과 약자들에게는 더욱더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을 제가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강호철과 3명의 조폭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소연은 말없이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섰다. 문 밖으로 나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조용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동해파는 더 이상 일반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해수욕장에서 위험에 처한 관광객을 돕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소연 중사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조국의 평화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